이재명은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자신이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말을 아끼고 대신 유동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격을 취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유동규는 몇 달 전에 이미 이재명과의 선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양심선을 딱 하고 나도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지은 죄만 벌을 받겠다. 이재명 당신도 당신이 지은 죄는 당신이 벌을 받아라. 이게 유동규가 한 양심선언이거든요. 모든 지시는 이재명이 했다. 아마 이재명 측, 이재명 대표 측 대표 입장에서는 옆에 있으면 아마 막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마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다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니까 이재명도 본격적으로 유동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유동규가 저지른 민관 유착 범죄를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참 이 자가당착하는 발언을 할 때가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이 단군 이래로 최대 업적이라고 할 만큼 제대로 진행된 개발 사업이라고 말을 했다가 이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유동규가 저지른 민관 유착 비리라고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유동규가 저질렀건 이재명이 저질렀건 그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이 비리였으면 비리고 아니었으면 아닌 거지. 자기 이름이 거론되면은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되는 거고 유동규가 거론되면은 그게 민관 비리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거는 이재명이 부지불식간에 저지르고 있는 자가당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을 해서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의 사실을 성남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다. 유동규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저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가 이런 이재명의 발언이 알려진 다음에 유동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재명 씨 귀를 뚫고 똑똑히 들으세요. 하늘을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대표도 당신도 가담을 했으니 가담한 만큼 책임을 져라. 당신도 이 일에 절대적인 지시자 아니었느냐. 당신도 가담한 만큼 책임을 져라. 벌을 받아라.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겠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유동규가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이제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하나 저한테 보내오셨는데요. 여러분 영화 친구 기억나시죠? 그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절친이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 조폭 두목이 되고 한 사람은 저쪽 조폭 두명이 됩니다. 그 이제 여기서 세력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친구를 밑에 시켜가지고 죽이게 되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얘기도 그 영화에서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래 이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칼을 찌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랫사람이 한 거잖아요. 이제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지시를 했느냐? 그러자 이제 변호사라 그 측근들이 그럽니다. 그 부인하라고. 당신이 지시했다고 하지 말고 아랫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저지른 그런 범죄라고 그렇게 말해라. 이제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지시를 했느냐? 그러자 그 조폭 두목이 뭐라고 하냐? 내가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본인이 지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조폭 두목이 대답합니다. 쪽팔려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쪽팔려서. 저한테 글을 보내온 분 얘기가 그겁니다. 이 조폭의 두목들도 일단 보스라는 지위에 오르면 쪽팔린 줄을 안다. 아랫사람들한테 핑계대는 게. 조폭 그렇다 치고 가령 우리나라의 김관진 국방장관을 봐. 예전에 그 이회창 총재를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일이 김관진 뭐 댓글 사건 때 이회창 뭐 차떼기 뭐 돈 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말이죠. 그때 김관진이나 이회창이나 다 그랬습니다. 모든 건 내 잘못이다. 모든 건 내 잘못이다. 우리 부하들을 제발 벌 주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다 나를 보고 한 행동들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참 이런 쪽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나는 모르는 일 밑에서 다 유동규가 한 일이구만 보니까 나는 유동규 측근도 아니야. 모르는 일. 선긋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던 분인데 성남에서 리모델링하는 인테리어 사업자였다 이런 뜻이죠. 리모델링하는 분인데 도시공사 이전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관리 업무를 했을 뿐이다.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으로 미어터질 것이다. 유동규 따위가 나의 측근이라니. 야, 내 측근이 몇 트럭 실어와도 모자랄 거야. 측근이라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지. 어디 유동규 따위가 내 측근?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 겁니다. 이재명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유동규 아마 주먹이 부르르 떨었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아마 이가 부르르 떨렸을 겁니다.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자기 인생을 이재명한테 걸고 이재명을 위해서 굳은 일 마른 일 다 해왔는데 이제 와서 뭐가 어째고 어째? 네가 내 측근이냐? 라니. 이럴 때 인간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모멸감을. 의리 그런 거 없다. 이 세계에서는. 유동규가 그랬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았던 프랑스 카톨릭 신부 중에 소설가인 미셸 투르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셸 투르니에. 지금 이제 작고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하고 생쥐는 쥐는 세 가지 점이 닮았답니다. 이 지구상에 번식하고 있는 개체 수가 비슷하답니다. 지구상에 인구가 30억이면 쥐도 약 30억 마리가 있고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80억이죠. 80억이면 아마도 지구상에 있는 쥐의 숫자도 80억 마리쯤 될 것이다. 첫 번째 닮은 점이 그거고 두 번째는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 닮았답니다. 세 번째로 인간과 쥐는 모멸스럽다는 점에서 닮았답니다. 아마 그 유동규라는 사람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했고 나중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철저하게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고 이재명에게 저승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유 왜 그럴까? 아마 이런 점이 있지 않을까. 당신 같은 사람 측근이라고 하면은 측근으로 넘쳐날 것이다. 미어 터질 것이다. 미어 터진다. 너 같은 놈은 내 주변에 미어 터져. 그 말값을 치르느라 유동규가 지금 주먹을 불끈쥐고 다른 사람은 몰라라. 너는 내가 끝까지 간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죠. 남욱 변호사.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해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2012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 나한테 유동규 씨를 소개시켜주면서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유한기라고 개발사업본부장이 있는데 유동규가 성남시장과 직접 소통하는 성남시의 실세라고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추진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유동규 말이 곧 내 말이다. 유동규랑 말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있는 그 숱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가 그 시절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말대로 하면 돼. 유동규 말이 곧 내 말이야. 근데 측근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죠.